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들께서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라고 들고 오신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한 분이 이것을 다 드신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고요. 오늘은 내게 딱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영양제 선택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피로가 많이 쌓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영양제 복용과 관련된 저희 환자분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다는 영양제를 모두 드시는 거예요. 주변의 권유나 방송을 통해서 좋다는 영양제를 자꾸만 사 모으다 보니 영양제 양만 자꾸 늘어나고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면 좋다는 것들은 모두 사놓고도 스스로 효능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영양제 통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답니다. 영양제 좋다는 것을 모두 다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좋다는 영양소의 영양제들을 다 사기 때문에 일단 영양제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들 각각은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기 위한 캡슐이나 아니면 이것을 알약으로 뭉치기 위해서 고형제, 발색제 등이 필요한데요. 이 영양제들을 많이 먹다 보면 먹어야 하는 성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형물까지 2차적으로 간에서 분해, 배설해야 되는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들은 소화, 흡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조합이 있는데요. 영양제들을 각각 사서 이것을 맞추기가 힘들고 또한 이런 영양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영양제의 용량을 조절하다 보면 영양제에 함유되어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더라 라는 영양소의 영양제를 죄다 사 모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상태를 잘 모르면서 영양제를 일일 필요량에 맞춰서 자가 처방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발 검사 결과지는 남편과 부인분 두 분의 각각의 결과지인데요. 언뜻 보면 마치 같은 사람의 결과지인 것처럼 보이시죠? 이 부부분들은 두 분 다 저위산증에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셨는데요. 본인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일 권장량에 맞춰서 수년간 영양제를 복용하시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남편분이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시라 엑셀표를 만들어서 섭취량을 계산까지 해가면서 수년간 드셨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 영양소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온의 농도까지 높으셨어요. 영양제가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의 종류와 섭취량, 흡수율이 다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실 경우 영양제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알기 위해서는 기능의학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 몸이 보내는 불편한 증상의 여러 신호들을 잘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를 통해서 철분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셀레늄을, 당뇨와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으신 분들은 인슐린의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는 크롬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상처나 골절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연의 부족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실 경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영양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영양제끼리 상호작용을 일으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그 반면 영양제끼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TV 등에서 광고하는 영양제를 보면 복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의 경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섭취할 경우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4가지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영양제들을 잘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소들끼리 일으킬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만약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한 영양제가 치료약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악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영양제를 고르고 드시는데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영양제 선택이 어려우실 경우 이웃집 닥터 김혜연 원장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